왜 부모가 자녀에게 AI를 가르쳐야 하는가? 큐 오늘날 AI가 정말로 필수적인가요? 단순히 유행처럼 지나가는 기술은 아닌가요? AI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오늘날 AI는 우리가 사는 세상, 일하는 방식, 배우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음성 비서, 인터넷 쇼핑의 추천 알고리즘, 그리고 의료 진단 시스템까지 이미 AI는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과거 산업혁명 시절에 기계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던 것처럼 지금은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AI는 단순히 기술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I는 모든 산업과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직업군도 AI로 인해 새롭게 변형되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는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소비자로만 머무른다면 미래의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AI를 배우고 활용하는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자녀가 이런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부모가 지원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큐 꼭 부모가 직접 가르쳐야 하나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학교에서 AI를 배우는 기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많은 학교에서는 여전히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하거나 단순히 코딩을 가르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런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AI를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녀가 AI를 통해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부모의 지원과 격려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부모가 기술에 대해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학습 도구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AI를 배우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자녀가 미래의 중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큐 AI를 배우지 않으면 정말 미래에 뒤처질 위험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오늘날 AI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의 약 70%가 AI와 관련된 기술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기술 직군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술, 디자인, 경영,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는 핵심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AI 기술을 다루는 능력이 없는 것이 외국어를 모르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것과 같은 수준의 큰 단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부모가 지금 자녀에게 AI를 배우도록 돕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큐 AI를 배우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I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줍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AI를 활용해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데이터를 분석하며 새로운 패턴을 발견해 본다면 이는 단순한 학습을 넘어선 경험이 됩니다. AI를 배우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세상을 더 넓게 보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지 배우면서 더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AI를 활용해 간단한 스토리를 만들어 보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AI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질문을 던지도록 돕고 그 답을 탐구하는 과정을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경험은 아이들에게 자부심과 자신감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키워줍니다. 큐 부모와 자녀가 함께 AI를 배우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AI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교육적인 효과를 넘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기술은 종종 세대를 단절시키는 도구로 보이지만 AI는 오히려 이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 간단한 AI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게임을 만들어보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는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고 문제를 해결하며 협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는 공동의 성취감을 느끼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가 자신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더 큰 정서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습니다. 이런 경험은 자녀가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며 부모 역시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큐 AI를 배우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비용이나 방법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AI를 배우기 위해 고가의 장비나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무료 도구와 교육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라면 스크래치와 코드, ORG와 같은 플랫폼에서 간단한 코딩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들은 게임처럼 즐길 수 있어 아이들이 부담 없이 AI의 기초를 접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이상이라면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며 데이터 분석이나 간단한 AI 모델 구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코세라, 칸 아카데미, EDX 등에서는 AI 기초 강의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라면 지역 커뮤니티나 워크숍에서 진행하는 AI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간단한 프로젝트, 예를 들어 날씨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시작이 아니라 작은 단계라도 꾸준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작은 한 걸음이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QAI를 배우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최근에는 챗GPT, 퍼플렉서티 AI 등 다양한 AI 도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술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AI를 배우는 첫걸음을 시작하려는 많은 부모님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특히 최근에는 챗GPT, 퍼플렉서티 AI, 미드저니, 달리 같은 다양한 AI 도구들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어떤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단순히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쉽고 실용적으로 AI를 탐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도구들이 너무 고급 기술이라 느끼거나 활용 방법을 알지 못해 멀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소개되는 AI 도구들은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아이들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친근한 도구들입니다. 예를 들어 챗GPT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질문에 답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특정 주제에 대해 궁금해한다면 챗GPT를 통해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얻으며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를 활용하면 아이는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AI와 상호작용하며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공룡이 멸종했나요? 와 같은 질문에 단순한 답을 얻는 것에서 시작해 기후변화와 멸종의 연관성이라는 심화 주제로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질문을 발전시키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퍼플렉서티 AI는 챗GPT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답변을 제공할 때 관련 자료나 출처를 함께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단순히 AI의 답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답변의 근거를 스스로 검토하며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왜 어떤 나라는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어떤 나라는 그렇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퍼플렉서티 AI는 관련 통계나 논문 링크를 함께 제공해주며 아이가 더 깊이 탐구할 기회를 열어줍니다. 이런 도구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나 달리 같은 도구는 시각적 창의력을 키우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아이들이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세계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해줍니다. 예를 들어, 미래 도시를 상상해봐라는 주제로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도시를 AI가 이미지로 구현해 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보면서 아이는 왜 내가 생각한 대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라든지 이 이미지를 조금 더 바꿔보자와 같은 대화를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챗GPT나 퍼플렉서티 AI, 미드저니와 같은 도구들은 단순히 최신 기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AI를 탐구하고 창의적 사고를 확장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친근한 도구들입니다. 처음부터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부담을 느끼기보다 이런 쉬운 도구를 통해 AI의 원리와 활용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챗GPT나 퍼플렉서티 AI 같은 도구를 통해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얻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더 깊은 탐구를 하고 창의력을 확장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I를 배우는 것이 아이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 수 있나요? AI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미래에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AI 엔지니어,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AI 전문가, 심지어 AI와 예술을 결합하는 창작자 같은 직업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자녀가 AI를 통해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를 키운다면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도전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지금 AI라는 날개를 달아주세요.
오늘의 선택이 아이들의 내일을 바꿉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딜 순간입니다.